친구들이 떨어지는 종목을 주로 사가지고 돈을 번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잔인한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인천 오리로 하겠습니다. 인천 오리. 네, 인천 오리를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강남 오리와는 어떤 사이죠? 강남 오리랑은 대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 다음에 뭐, 그때 이후로 쭉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같은 걸 할 때 강남 오리 조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나 슬펐던 기억이 있나요? 좋았던 기억은 뭐 사실 크게 돈 번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잃었던 기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잃었던 기억이요? 네. 잃었던 기억이라면 어떤 기억이죠?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모비스를 한 28만 원 정도 때 샀다가 네. 지금 아마 오늘 종가가 얼마인지 확인 안 해봤는데 20만 원대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아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뭐 유튜브에도 현대모비스를 분석한 영상도 많이 올라왔고, 그 분석한 영상을 봤을 때 저도 비전이 있겠다 싶어서 샀던 종목이라서 사실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근데 사실 유튜브 구독자 중에 영상을 보고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고 샀는데 큰 수익이 났다고 해서 강남 오리님한테 뭐 집 한 채 사주거나 차 한 대 사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손실을 입었을 때도 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거를 구독자님이 아니고 유튜버를 탓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회사 생활하고 뭐 자기 본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종목 같은 거를 살펴볼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누군가가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정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남 오리님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관점이 맞겠다 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원망하고 그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투자 경력은 얼마나 됐죠? 투자 경력은 제가 회사를 2013년도에 입사를 했고, 처음으로 돈을 벌고 나서 한 2014년에서 15년 정도부터 주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7, 8년 정도 된 건가? 그 정도 됐죠. 저랑 비슷하네요. 그쵸? 예. 7, 8년 동안 이제 주식을 해오면서 본인만의 뭐 투자 스타일 또는 뭐 본인만의 투자 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짤짤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조금씩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원칙은, 우선 저는 그 전문 투자가들의 뭐 레포트를 보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 친한 친구들이 뭘 샀는지를 보고, 그 친한 친구들도 구매를 할 때 당시에는 본인의 논리라든지 어디서 본 정보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주식에 관심이 많거나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친구들이 산 종목을 유심히 봤다가, 그 친구들의 종목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친구는 어쨌든 이유가 있이 샀을 테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이유가 명백하다면 사실 그 종목에 접근을 안 하겠지만,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하락을 할 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가에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을 사서 친구들이 떨어지는 종목을 주로 사가지고 돈을 번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잔인한데? 네, 잠깐 아까 현대모비스 평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한 28만 원 정도. 28만 원이요?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저보다 평단이 낮네요. 그렇죠. 제가 사고 나서 떨어졌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했다. 맞아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분명히 이유는 있을 테니까. 예. 야, 잔인한. 주로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벌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어느 날은
종목 중에 롯데쇼핑이라는 종목을 샀었는데 네. 아무래도 쇼핑주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을 방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급감을 했죠. 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제가 샀을 때만 해도 12만 원대 제가 샀었는데 원래 20만 원 정도 하던 종목이었어요, 롯데쇼핑이. 네. 근데 사드 문제가 있고 나서 1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았을 사드 때 문제면 2017년? 2018년? 그쯤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미 저가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때 당시에 다른 친구가 이제 있는데 그 네. 친구가 이미 거기서 손실을 많이 나고 있던 상황이라 네.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도 샀었는데 네.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더니 네. 이제 끝도 없이 추락을 해서 그때 12만 원에 샀던 종목이 한 6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반토막. 반토막. 근데 이제 12만 원에 처음 매수를 했다가 한 뭐 9만 원, 8만 원대 물타기를 한 번 더 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가 6만 원까지 떨어져서 네. 결국 한 마이너스 40-50% 정도에 팔아가지고 매도를 했어요? 네,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네. 그때는 이제 저는 매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는 한번 믿고 산 종목은 끝까지 버틴다라는 그게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주식을 샀을 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주식을 사서 한참 손실을 입고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했던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무조건 팔라고 해가지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팔게 됐었고, 결론적으로는 그걸 팔고 남은 돈으로 다른 종목을 샀는데 거기서 손실을 많이 입었던 거를 어느 정도 커버는 했습니다. 아마 지금 롯데쇼핑이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종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 9만 원, 10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그래도 한 25% 정도 회복을 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종목을 사서 그거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었으니까 그때 와이프 말을 듣고 팔았던 게 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매는 필요했다. 손절매는 필요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50%를 처음 당해본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뭐 제 소비 습관 자체가 원래 절약하는 형이고 그러는데 제가 평상시에 뭐 1, 2만 원짜리 뭔가 생필품을 살 때도 뭐가 더 싼지 고민을 그쵸. 하고 사는 건데, 맞아요. 주식에서 50% 그것도 2천만 원 넣었다고 하면 1,000만 원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손실을 입었었어요 당시에? 예, 1,000만 원 손실을 입었었는데, 진짜 크네. 예, 그 1,000만 원이면 뭐 제가 사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도 그 아낀 돈이 1,000만 원이 안 될 텐데, 그쵸. 예, 그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쵸. 아무리 아꼈어도 200~300만 원 아꼈겠다 살면서. 그렇죠. 롯데쇼핑을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네, 친구 얘기를 듣고 예,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렸다가 예, 사드가 끝나고 예, 이 정도면 저점이겠지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네, 더 하락을 하게 됐고 네, 결국은 손절을 하게 됐다.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친구의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기억이 나나요? 사실 친구의 아이디어가 명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롯데쇼핑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하면 롯데가 백화점 개수도 제일 많을 뿐더러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의 롯데마트도 진출해 있고, 어쨌든 베트남에도 진출을 해 있고, 그러니까 백화점이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는데 국내의 그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해서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중국에 있는 뭐 그런 서비스 관련 업종들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그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유학 당시에 느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서비스는 백화점 가서 받아보면 서비스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이 국내에서 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해외에 진출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그리고 그때 당시 한류 열풍도 있었고,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원래 좋은데
그런 백화점이 만약에 들어와서 국내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장을 확장한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선곡을 하면 그게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높기 때문에 여기저기 또 확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네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혹시 방금 그 봤다는 유튜브가 혹시 네. 저는 아니죠? 강남 오리입니다. 제 유튜브예요? 네. 저였군요. 네. 나는 다른 유튜브도 같이 보면서 지금 생각한 줄 알고. 네, 아닙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거 팔고 나서 네. 그냥 매도 영상을 올리고 네. 원망 섞인 목소리라던가 질타를 좀 많이 받긴 했었는데 네. 또 최근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